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당파성에 매몰돼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공식 사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낸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사실도 재조명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이 후보자는 당시를 돌아보며 자신의 판단 부족이었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후보자의 내란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공개 사과입니다. 이 후보자는 장관직을 제안받은 데 대해서는 책임의 소환이며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해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듬은 시너지의 원천이라면서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통합 차원 인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첫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긴 시간을 할애해 우리 사회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며 빨간색 역시 주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 이런 건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도 오면 안 되죠. 내란 옹호 논란이 일고 있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겁니다.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이 잡탕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무조건적인 통합과는 다르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자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에. 이 대통령은 지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본인 업무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았다며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저기 뭐 하는 데지? 뭐 이런 생각. 저거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통폐합 포함해서 신설을 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을 하고. 이와 함께 온라인 댓글 조작이 업무 방해를 넘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후폭풍도 계속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 결과 문제가 된 계정들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했다며 윤리위에 회부했습니다. 문제된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적 규모는 다르지만 당대표 또는 측근이 가족 명의를 도용해 당내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란 점에서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발표 직후 한 전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족들이 게시글을 올렸다는 데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게시글이 모욕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장 대표가 정치 공세를 위해 1년 전 일을 다시 꺼내는 걸 보고 안타깝다고도 말했습니다. 당 내홍의 핵심 뇌관인 당계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만큼 계파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 장동혁 대표 측근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SNS를 통해 이 정도면 부끄러워서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문제라며 참담하다고 한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과거 계엄 옹호 발언을 사과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나 이해훈 쇼크를 넘어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엄에 사과한 2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대안과 미래 모임에서도 보수 인사가 이재명 정부에 계속 합류하는 것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훈 전 의원의 과거 내란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자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불법 행위이다. 당시에는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이제 이 후보자의 입장 발표로 글쎄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불법 개헌 국면에서 키세스라고 불려서 눈을 맞으면서까지 밤을 새웠던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저항감을 드리는 인사라고도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후보가 내란에 대해서 불법 계엄에 대해서 어떤 현재의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계속해서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계형 계엄 옹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그 흐름과 분위기라는 게 국민의힘에 분명히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이해훈 후보자의 답변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에도 합리적인 보수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란 세력과의 거리두기,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언제든지 민주당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분들이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과는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정체성이 다르니까 함께 갈 수 없다,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인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극우 세력에 지금도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의 고립화, 주변화를 낳을 겁니다. 그게 건강한 정치 지형을 만드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뉴스 초반에 김난준 대변인의 브리핑도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의 대통령, 그러니까 통합을 강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해훈 후보자의 입장 발표 그리고 이 지명까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이해훈 전 최고 전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야당 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다만 이해훈 지금 후보자가 내놓은 저 논평, 저 사과문 저거엔 전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당협위원장이거든요. 예. 예. 이해훈 최고는 저보다 훨씬 더 정치 경력도 많으신 분인데 삼선의 위원장도 하시고 당내 두루두루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도맡아서 하셨던 분인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뭐 정부에 들어가서 내가 경제 하나만은 파탄으로 가게 놔둘 수가 없어서 내가 들어갔다. 예.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당시 당내 분위기 때문에 내가 휩쓸려서 내란을 뭐 불법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다라고 변명하시는 거는 저는 그 무게감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장동혁 대표가 이해훈 전 의원에 대해서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 인사들의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이제 배신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균열이 생겼거든요. 내부에서도 이해훈 의원도 어떻게 보면 그 전 의원도 내란 국면에서는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반대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실토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판단은 틀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과연 이해훈 전 의원, 이해훈 후보자 한 분이실까요?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지금 당성을 저버린다. 이건 배신자다. 일제 부역과 진배 없다. 이 말이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으니까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이 설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위가 강한 그런 발끈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 어려운 폄훼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일제 부역이니 뭐 제명이니 이런 강도 높은 건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공세적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건 정의로운 통합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도움되지 않는 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아주 편향적인 그리고 불법 계엄임이 명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은 정치적인 건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 국민의힘이 지금도 정당성을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명분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의식이 없을까요? 거기에 균열이 생겼으니까 발끈하는 어떻게 보면 고강도의 하루 만에 제명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위기의식의 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장관직 수락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이제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정치적으로 좀 여러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해훈 그 후보자의 당성을 지적하기에는 좀 저 당성이 과연 무슨 당성을 얘기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 발언을 해석하기로는 그냥 친한계에 대한 한동훈계에 대한 그 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분들을 네, 이제 뭐 그런 제거하기 해석들이 위해서 나오는 거. 네, 뭐 그런 의미고 있고 오늘이었던가요? 또 그 윤리위에 아마 회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나오는 것도 봐서 아마 그 얘기를 하고자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훈 최고가 당성이 부족하다.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당내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이해훈이 당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기에는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당성 확립과 단일 대우만 강조한 거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건 좀 우려가 돼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선거 그리고 당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당성만으로 과연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특히 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발언이 혹여라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여러 안 좋은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당이 확장하지 못한 이 모습 속에서 그 좋은 환경을 우리한테 좋은 환경을 스스로 걷어차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출신 이해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걸 둘러싸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철학과 동지까지 버렸다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탕평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장관 인선 발표 직후 이해훈 후보자를 제명한 국민의힘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양지가 되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도 철학도 버리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참담한 마음입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했다고 비판했고,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은 이런 배신자 탕평책 인사는 처음이라며 날선 논평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이 후보자 제명에 대해 탈영병에 목을 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며 보수 진영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반영된 실용주의적 탕평 인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이른바 윤 어게인 행보를 했던 걸 두고 당내 일각의 비판 목소리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영배 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는 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곽상원 의원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도 이제는 통합 대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냐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원칙까지 꼬집었습니다. 각종 논란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돌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는 송곳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